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연휴지만 오늘도 공부할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비트 이더 다운 내러티브를 이어받을 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도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한 얘기도 아니고 비트코인을 그렇게 싫어했던 JP 모건이 그것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10월 3일 오전이었습니다. JP모건이 비트코인은 하나로는 2.3억 원 정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달러로는 16만 5천 달러. 야, 이렇게 굉장히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연구한 결과를 지금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요. 그 근거는 금이 급등을 하면 비트코인이 쫓아가는 경향이 있더라. 뭐 전 세계가 지금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금의 급등세를 감안하면 비트코인은 최소한 요 정도는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요. 올해 내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8월 말이었죠. 이때도 JP모건이 비트코인은 금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다. 심지어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어. 오히려 너무 싸게 거래되는 거 아니냐? 야, 이건 뭐 누가 보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관들에게 변동성이 떨어지고 하락이 돼서 너무 매력적인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 차라리 비트코인은 지금 13% 정도는 최소한 올라야 된다. 올라야 된다고 싸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이번뿐이 아니고요. 올해 5월 15일 스승을 할 때도 JP모건이 올 하반기에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 야, 뭐 누가 보면 옹호론자처럼 진짜 보입니다. 근데 말만 한 게 아니라 적어도 올해만큼은 행동까지 일치를 하고 있죠. 제가 여러 번 소개드렸지만 25년도 2분기 남들은 관세 폭락에 막 도망가고 난리치고 있을 때 JP모건은 비트코인 ETF를 무려 2조 원어치를 쓸어 담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산 거죠. 폭락 때 매우 매수를 하고 지금 흐뭇해하고 있을 것 같고요. 조만간 3분기 비트코인 ETF, 뭐 이더리움 ETF 얼마나 샀는지 아마 공시가 나올 텐데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달, 7월 달에도 꾸준하게 우리는 고객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ETF를 지금 허용을 했다. 구매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거 많이 사셔서 우리에게 담보대출로 맡기세요. 그러면 뭐 JP모건도 뭐 본인 코인 올라서 좋은 것도 있고 이자, 수수료도 받아서 뭐 돈을 챙길 수 있고 정확히 지금 말과 행동이 적어도 올해만큼은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JP모건조차 미국 1위 은행조차 상승을 바라면서 피리를 불고 있다. 피리를 불어야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개미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올해만큼은 JP모건도 우리와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타자가 이더리움이 있죠. 근데 이더리움도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뭐 히딩크의 명대사 중에 하나였죠.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최근에 10월 초에 비트마인, 이더리움 DAT 기업이잖아요. 투자 명단이 나왔는데요. 의외의 이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름 있는 투자자의 명단이 한 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0월 1일 투자한 것까지 나와 있으니까 최신 업데이트 목록 같은데요. 압도적인 1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돈나무 언니가 한 2.4% 정도 지분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2위가 바로 피터 딜의 파운더스 펀드인데요. 1.79%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이게 예전에 그 우리가 지분 공시했을 당시에 피터 틸이 9.1% 갖고 있다고 배웠는데 이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아마도 주가가 그 이후로도 추가로 발행이 돼서 본인 이제 지분은 그대로 있을 텐데 발행이 주식 수가 많아지면 이게 희석이 되겠죠. 아마 그렇게 해서 이게 낮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뭐 모자익스도 있고 FLR은 이제 피델리티거든요. 피델리티도 치고 올라오고 있고 뭐 찰스 슈왑도 보이고 바네크도 보이고 뭐 톱니도 여기 11위로 랭크가 돼 있네요.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누가 있다? 블랙락이 9월 30일자를 기준으로 처음으로 비트마인의 주주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블랙락의 이름값을 감안했을 때는 뭐 큰 비중은 아니죠. 뭐 0.27%니까 뭐 별로 얼마 되진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일단 주주 명단에 올랐다는 것 자체로 비트마인 투자자들,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또 흥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블랙락이 피리 불면 정말 매혹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트마인 투자자신 것 같은데 한 인플루언서가 블랙락이 비트마인 주식에 손을 댔다고 하네요. 지금 기관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르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아직도 비트마인 투자가 저평가돼 있고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흥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체 천연 상품이 더 좋다. 이더리움이 더 좋고 비트마인은 뭐 엄청난 변동성과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더리움의 추가 촉매제 상승에 기폭제를 할, 이벤트가 하나 있으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가 뭐 조만간 승인이 되지 않을까. 이미 행동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바네크에서도 여기 델라웨어 주에 그 티커명을 등록을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 뭐 등록을 지금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그러니까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를 토대로 이제 상승을 또 한 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요때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가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는 아무리 개미들을 유혹해봤자 잘 안 삽니다. 비싸고 너무 올랐고 늦었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트마인이 나오고 비트마인 2배 레버리지가 나오고 이런 걸로 유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DAT 내러티브가 나오고 아무튼 이런 걸로 하니까 서학개미 열풍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들을 아무튼 이제 유혹을 하기가 어렵고 큰형님들 이 판을 짜는 분들 입장에서도 비트 이도로 그렇게 뭐 엄청난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물론 비트 이도로 ETF로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그 정도 벌려고 이 판을 뭐 계획을 하고 들어오진 않겠죠. 그래서 아마도 새로운 내러티브, 뭔가 화끈한 걸 만들어서 개미들을 유혹해야 될 텐데, 그 내러티브가 뭐다? 지금 투자 건수는 줄었는데요. 자금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나 뭐 최근 들어서 벤처 캐피탈들이요. 유동성이 많이 말랐을 겁니다. 뭐 17년도나 21년 같으면 뭐 벤처 캐피탈 유명한 데가 투자를 했다 하면 막 신규 코인 날라가고 막 했었는데 최근엔 그런 모습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벤처 캐피탈들의 자금이 지금 솔라나와 RWA 테마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건수는 줄었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37% 건수는 줄었는데 투자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8배가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동성의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요. 뭐 정말 뭐 기나 고동이나 다 오르는 행복한 장세가 올 수는 있지만 그 전까지는 여전히 선택받은 자산들, 선택받은 테마 위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게 지금 뭐다? 물론 비트 이더도 있겠지만요. 다음 내러티브를 솔라나가 받을 것이고, 근데 솔라나 얘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RWA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러티브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돈이 들어올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 선봉장으로서 로빈후드가 계속 뭐 여러 컨퍼런스에 나와서 지금 피리를 불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토크나가 결국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삼킬 것이다. 자산 토크나의 시대는 반드시 온다. 그래서 5년 내에 이 시대가 온다는 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말로는 이 RWA는 멈출 수 없는 화물차다. 뭐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사실 로빈후드는 최근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이거 로빈후드 샀을 때가 관세 폭락되어서요. 한 35달러인가 6달러에 샀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140달러가 얼핏 봤을 때 넘어 있더라고요. 이 폭등한 이유가 뭐다? 로빈후드는 사실 주식 파는 곳이고요. 코인도 겸해서 팔고 있죠. 근데 주식과 코인을 팔았다고만 해서 그렇게 오를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코인베이스나 다른 데가 더 올라야겠죠. 그 이유는 코인도 팔고 주식도 파는데 주식을 토크나에서
그러니까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뭐 오픈 AI나 스페이스X 같은 인기 있는 주식을 토큰화해서 파는데 선봉장이 되고 앞장섰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이거 한 200종 이상 지금 주식을 토큰화했잖아요. 여기 시장까지도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이 정말 그 RWA 시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올랐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WA 시대가 오면 굉장한 먹거리가 많이 생길 것이고 이미 로빈후드는 그걸 알아채고 선점을 했다. 가격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RWA 테마가요. 뭐 썸네일을 지배하고 기사들을 지배하고 뭐 과거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도배가 됐던 것처럼 아마 올해 4분기는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코인리스나 여러 기사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도요. 실물 자산 토큰화를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올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올해 말 직불 카드도 출시하겠다. 뭐든지 이제 토큰화를 하면 뭐 사고 팔고 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불 카드까지 만들고 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FG 넥서스라는 사실은 굉장히 이름을 알 수 없는 굉장히 작은 업체거든요. 나스닥에 상장된 이더리움 투자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실물자산 토큰화 및 증권형 토큰 플랫폼 시큐리타이즈와 협력을 통해서 지금 주식을 토큰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더리움 비축 기업이니까 당연히 이더리움 위에서 토큰화를 시켰을 거고요. 참고로 시큐리타이즈는요.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토큰화를 할 때 이름을 뺄 수 없는 플랫폼 회사다. 뭐 이렇게 뭐 코인에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도 이 시장을 독점을 하면서 미국에서 토큰화하려면 나를 거쳐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좀 영향력이 있는 토큰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FG 넥서스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들의 주식을 토큰화한다고 해도 주목을 받긴 어렵겠죠. 왜냐하면 같은 거 팔면 로빈후드 가서 사고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낸 꾀가 뭐다? 배당이 지급되는 우선주까지 토큰화를 했는데 미국 상장사 가운데는 처음으로 배당 주식을 토큰화했다. 뭔가 뛰어나든지 화끈한 상품을 팔아야만 중소형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지금 배당 주식까지도 토큰화를 했다. 이 시장을 선점하는 사람들이 뭐 초반에 많이 수익을 벌어가겠죠. 굉장히 치열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행사 명의 앞에 RWA가 붙기 시작했다. RWA 파이 이미 서울에서 개최가 끝났었고요. 저번에 소개드렸지만 예전 같으면 한두 달 전만 해도 스테이블 했겠지만 행사명 앞에 뭔가가 앞에 지금 붙어 있죠. RWA가 스테이블 코인 앞으로 올 정도로 지금은 내러티브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RWA 시대가 오면 일단 뭐부터 오르는지 그리고 뭐부터 이게 자산화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WA의 순서를 보면요. 달러가 이제 제 표현으로 하면 튀겨질 것이고, 그러니까 튀김을 만들면 굉장히 뭐든지 맛있게 팔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큰화를 튀김으로 종종 표현을 합니다. 먼저 달러가 튀겨질 것이고, 그 다음 국채가 튀겨질 것이고, 그 다음이 주식이고, 그 다음이 부동산 순서가 될 것이다. 이제 달러가 튀겨진 게 스테이블 코인일 텐데요. 사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RWA란 말 자체가 있기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가장 먼저였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튀겨질 것이고, 근데 지금 현재 얼마나 튀겨졌는지, 잠재력이 얼마나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자, 25년 9월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예전부터 뭐 10년, 15년 전부터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토큰화된 규모가 전체 달러의 아직도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되고 뭐 지니어스 법이 통과가 되고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도 아직 토큰화된 규모는 이제 2%를 막 돌파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사실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많이 튀겨지고 사실 지금도 뭐 블랙락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 게 미국 국채 쪽일 텐데요. 이게 이제 68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 전체 있는 국채 총액의 0.02에서 0.04%만 토큰화가 됐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99.98%가 아직도 안 튀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채가요. 근데 그나마 많이 튀겨진 겁니다. 이제 막 할까 말까 하고 있는 게 주식이랑 부동산인데 요건 50억 달러, 뭐 10억 달러. 정말 미미한 금액이죠. 그래서 전체 주식 뭐 시총의 0.004%, 부동산은 0.01%, 이걸 뭐 시작했다고 보기도 미미할 정도로 아직은 전혀 뭐 법도 없고 규제도 없고 사실 로빈후드도 막 강행은 하고 있는데 여러 반대의 직면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증권협회 이런 데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얼만큼 이 시장이 커질지도 잠깐 알아보면요. 지금 25년 9월 말 기준으로 RWA로 토큰화된 TVL, 그러니까 이 업계에 들어와 있는 투자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otal Value Lock이라고 해서 24억에서 65억 달러가 써 있는데요. 요거는 정말 최대치로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로 들어가 있는 운용 이제 그 금액은 12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기관들이 토큰화한 거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탈중앙화만 좀 집계가 잘 되고요. 기관들은 좀 집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모든 걸 감안을 하면 뭐 65억 달러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 재밌는 건요. 올 연말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여러 이제 리서치를 제가 해보니까 지금 올해라고 해봤자 뭐 세 달도 안 남았죠. 근데 100억 달러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 12억, 24억 달러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몇 배가 튀겨지는 겁니까? 그만큼 RWA에 들어오는 돈이 폭발을 할 것이다. 빠른 성장이 어느 정도 지금 예정이 돼 있죠. 그리고 2030년으로 가면 2조에서 4조 달러. 공이 지금 두 개가 더 붙고 곱하기 2에서 4가 됐네요. 어마무시하게 돈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2040년 되면 뭐 10조에서 30조 달러까지 올라갈 텐데 엄청 많은 것 같잖아요. 정말 많이 올라간 뭐 이 RWA에 돈이 들어오지만 이조차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산의 3에서 8% 기껏해야 그 정도만 토큰화돼서 튀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블루오션, 정말 노다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블랙락과 로빈후드와 여러 기관들이 지금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 시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블랙락은 이미 비들 펀드로 국채를 장악을 했고 로빈후드는 주식 쪽에서 선두주자로 치고 나서고 얼마나 이게 노다지 시장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RWA 계속 이제 레리 핑크 회장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올라요? 항상 얘기를 드렸는데요.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RWA가 범위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RWA에 특화된 코인, 뭐 작은 프로젝트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사실 온도, 뭐, 그리고 이제 뭐 센트리퓨즈나 뭐 파클, 뭐 부동산 쪽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코인들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런 특화된 작은 프로젝트보다는 RWA는 물론이고 나중에 또 유행이 바뀔 수도 있겠죠. 뭐 RWA, 뭐 스테이블 코인, 뭐 DAT, 뭐 NFT, 메타버스, 내러티브는 맨날 바뀝니다. 그래서 내러티브가 바뀌어도 생존할 고속도로 쪽 코인을 많이 사시면 모아가시면 좋겠다. 굉장히 뭐 1년에서 2년 정도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이게 한 8, 9개월 전에 오전반 선생님이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블랙락이 처음에는 15차선 고속도로라 했는데 16, 17, 지금은 18차선까지 그 뒤로도 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고 유통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많이 쓰이겠죠. 자, 그 이제 코인들을 제가 오늘 최근 기준으로 해서 한번 USDC 코인이 어떤 고속도로에서 많이 운행이 되고 통행이 되고 있느냐, 발행이 되고 있느냐, 한번 제가 순서를 찾아봤는데요. 역시나 압도적인 1위는 이더리움입니다. 44억에서 50억 달러. 거의 절반 정도가 USDC 코인의 절반 정도가 이더리움 고속도로를 타고 다닌다. 뭐 어렵지 않죠? 2위가 솔라나다. 근데 2위와 1위 격차가 사실 굉장히 크네요. 16에서 17% 정도라고 하고요. 이것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올라온 숫자라고 합니다. 올해 솔라나 기반으로 한 USDC의 발행량이 굉장히 크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위를 차지했다. 3위가 의외로 폴리곤입니다.
지금 가격은 별로 재미없으니까 뭐 무시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한 몇 달 전이었죠. 막 CEO들이 막 그만두고 좀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특히나 국채 쪽에서 그 TVL, 이 투자 자산 규모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얼핏 코인리스트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전체 USDC 발행량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위가 아발란체 5%, 알고랜드, 스텔라, 앱토스, 옵티미즘, 아비트럼 순으로 이 서클이 지금 발행이 되고 통행이 되고 있다. 요 이제 좀 순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RWA가 주제였으니까 그러면 RWA 분야별로 현재 정말 많이는 아직 돌아다니진 않겠지만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고속도로를 제가 분야별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이 국채, 그 다음 주식, 부동산 분야 이 순서대로 이제 그 고속도로가 많이 운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압도적인 뭐 이 잠긴 투자 자산 1위는 이더리움인데 그래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채입니다. 국채를 많이 이제 튀겨서 올리는 고속도로가 압도적인 1위는 이더리움이다. 그리고 이제 주요 이제 특정 국채 작은 프로젝트들이 이름이 써 있죠. 뭐 온도도 있고, 세큐리타이즈도 있고, 서클도 있고, 뭐 파클. 여기는 부동산 쪽일 텐데 여기 국채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가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투자를 할 수 없는 회사도 있는데 아무튼 국채도 대부분이 이더리움 위에서 올라간다. 32억 달러 이상인 것 같아요. 2위가 폴리곤이다. 8억 달러 정도 이제 운용 자산이 있고요. 솔라나가 3위. 그리고 뭐 베이스, 아발란체, 아니 스텔라가 더 많네요. 아무튼 폴리곤, 솔라나, 스텔라 순서대로 이더리움을 추격하고 있다. 그래서 국채 분야에서는 이더리움, 폴리곤, 솔라나, 스텔라 정도를 주목하시면 좋겠다. 근데 사실 이제 막 시작을 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분야는 주식 분야입니다. 근데 아까 이 단위가 달라졌죠. 아까는 억이었는데요. 이제 100만으로. 그러니까 국채랑 주식 이 사이에서도요. 지금 굉장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주식은 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 근데 대부분이 그마저도 이더리움에 거의 몰빵 쏠려 있네요.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되는 주식 토큰화가 100만, 1000만억, 1억 달러 정도 되니까 아직 굉장히 미약하다. 그리고 2위가 역시 폴리곤, 어, 폴리곤이고요. 3위가 이제 솔라나 정도 되는데 이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주식 쪽에서는 아직도 멀었다, 멀고 멀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쪽을 한번 봤는데요. 그나마 이제 부동산은 주식보다도 더 진행이 더디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냥 안 하고 있다,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보시면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의 격차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제 이더리움이 1위, 2위 고속도로가 솔라나, 3위 고속도로가 폴리곤이다. 뭐 거의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요 정도가 계속 뭐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RWA 분야별 TVL 순위를 그냥 한 장으로 뽑아봤습니다. 디파일라마에 가서 제가 복사를 해서 뭐 정리를 여러 번 해보니까 자, 이제 뭐 국채, 부동산, 주식 순서고요. 사실 이더리움, 폴리곤, 솔라나 밑으로는 조금 분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서클이 발행이 되고 고속도로로 쓰이고는 있지만 RWA 쪽에서는 아직 멀었다. 이더, 폴리곤, 솔라나가 일단 채택을 받고 있고 그리고 국채 쪽에서는 이더리움, 폴리곤, 솔라나 순서, 부동산과 주식은 아직 멀었다. 그러나 주식이 조금 더 쓰이네요. 그래서 이더리움 쪽이 1위, 폴리곤 2위, 3위 솔라나. 그리고 여기는 좀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이더, 솔라나, 폴리곤 순으로 이 TVL 투자 자산이 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RWA 시대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필두로 해서 아마 우리 시대를 잠식해 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RWA 관련해서 특화된 작은 코인도 물론 좋지만 작은 거 한 방, 올인보다는 장기적으로 RWA 시대에도 많이 쓰이고 또 내러티브가 나중에 바뀌어도 오래 쓰일 수 있는 이런 채택받은 고속도로 코인들을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